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말이 시작됐네요. 네, 주말이 시작되면 일단 기분은 좋은데 항상 주말에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주말 효과 때문에 좀 빠지고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강하게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익 실현이 나올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이 일단 아침 기분은 긍정적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주말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윗꼬리 조심하자. 주말은 사는 날이지 파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말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을 막판으로 할수록 줍줍하는 전략. 일단 팔고 싶으면 아침에 빨리 팔아야 되겠죠. 네, 빨리 파는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단순한 거지만 잘 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하나그룹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나그룹이 이글스만 오르면 우승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제 회자가 되던데 확실한 하나그룹이 시장의 리더로 나왔는데 저는 추가로 더 약진을 할 것이다. 그렇죠. 미국에 관련된 트럼프와 아주 친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의 아주 수혜주들이 하나그룹으로 그냥 몰리면서 아주 또 지배구조가 이제 딱 정확히 구획이 정해지면서 호재가 남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금리가 하락하고 PPI가 하락하고 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은 불확실성 해소하는 차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여기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건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도 지키고 금리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PPI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하루였다. 이런 면들이 특히 반도체주들을 위로 밀어 올렸는데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모 기업에 대기업에서 갖다 썼는데 잘 되고 있더라. 드디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블랙웰이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또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가고 우리 테슬라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시장의 불쏘시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건, 전력기기,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된다. 2차 전지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 것도 많고 팔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변화의 바람이 아주 그 상큼한 봄바람이 주식시장을 훑고 지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다. 이럴 때 뭐 주말에 좀 머리 싸매고 여러 리포트 읽으면서 공부 좀 하셔야 되죠. 모든 종목들 최근에 주가 거래량, 주가 추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보고 RSI는 어떻게 되고 MACD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쭉쭉 지켜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숫자이다. 다음 분기, 1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해보고 올해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회사에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이 회사에 내가 샀던 그 키포인트는 아직도 존재하고 건전하고 이 회사의 미래를 먹게 살릴 만한 중요한 키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샅샅이 뒤지는 의미 있는 그런 주말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이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지만 다우는 플러스 0.78, 네, 나스닥은 1.35, S&P 500은 0.97. 이 나스닥 중에서 테슬라가 좋았고 엔비디아하고 좋았고 최근에 인텔이 28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인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결신가가 나가면서 뭔가 미국 정부가 새롭게 인텔을 디자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인텔 주가가 눈에 확 들어온 나스닥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인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PPI, 금리 하락,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네, 미국 증시, 트럼프 상호관세, 금리 하락에 나스닥 1% 상승, 다와 S&P 동방 상승, 모든 그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의 일부 이제 핵심 멤버들이 좀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중국이 의외로 좋더라. 다 관세 두들겨 맞으면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중국 주식이 좋은 것을 보고 시장은 늘 불확실성이 해소만 된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뭐 관세를 100%를 두들겨 맞든 1000%를 두들겨 맞든 이게 해소만 된다면 시장은 여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시장의 특성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거죠. 네, 이것을 대변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및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다. 금리가 대체 얼마나 하락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4.305, 2년짜리는 6bp가 하락을 했네요. 6bp. 10년짜리가 중요합니다. 4.519, 11.5bp 하락. 네, 오늘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는 왜 하락하냐? PPI가 특히 MOM으로 전월비에 비해서 좀 안정을 찾은 거 0.4인가 나왔나요? 네, 0.5인가 나왔어요. 0.4가 나왔죠. 예상한 것보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승폭이 둔화된 최신 도매물가지수 PPI 지수와 예상부합 실업지표가 시장에 상대적인 안도감을 형성했다. 이날 오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강세 행정명령 이후에 대례 상승폭을 켰다. 4월부터 집행을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죠. 시간이 좀 연기되고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또 상호관세도 내용이 무엇이든지 복잡하지 말고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의 현안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하나하나씩 미국의 종이 호랑이들이 실제적으로 큰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PPI 한번 봅시다. 네, PPI YOY는 3.5. 지난달 3.3이었는데 이번 3.5로 좀 올랐지만 예상 수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월비 생산자 물가가 0.4죠. 0.5를 예상했는데 0.4가 나오면서 여기서 트리거가 되면서 시장의 활력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 4월 1일부터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본 거죠. 상호관세 발효 시기가 연기되면서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쏘시기가 됐다.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전월비 0.4,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1만 3천 명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본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죠. 네, 일본은 상당히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주춤주춤. 레거시 자동차, 독일 독삼사 무너지고 일본 자동차 무너지고, 그렇게 보면 우리 현차는 여러 번 이야기지만 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뚝심 있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아들과 정의선 회장이 골프 치는 모습을 본데 정영진은 너무 시끄럽고 자랑질하고 다니고, 현차는 조용히 하는 그런 뚝심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머스크 챗 GPT 대항마로 AI 그록 3 1, 2주 내에 출시를 하겠다.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AI만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친구는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AI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부분에 많은 머리가 들어가 있는데, 오픈 AI도 자기가 사겠다는 것처럼 AI만 방점을 찍히는 거죠. 틱톡도 필요 없다. AI를 달라. 이렇게 AI의 모든 게 찍혀 있습니다. 젠슨왕 정밀의학 국제 컨퍼런스에서 누미너리상을 받았다. 누미너리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밀의학 국제 컨퍼런스, 진단의학인가? 뭐 반도체 가지고 뭘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재정 적자 역대 최고, 4개월간 1,220조 원이 증가를 했다. 천조국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네요. 이게 이제 미국의 힘인데 얄밉습니다. 네, 오늘 달러 지수는 소폭 약세네요. 마이너스 0.56% 하락해서 107.220.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습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달러는 약세입니다. 네, 일본 엔화는 152.88.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네요. 152.88. 우리 원화도 0.48% 하락하면서 1,443.76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WTI 한번 볼까요? 71.33달러. 소폭 하락을 하며 다시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의도적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석유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올릴 수는 없고, 곧 있으면 러시아와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랑 만나는데 무슨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서 유가에 대한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유가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유가는 60달러, 70달러대의 안정적인 모습,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금 가격은 다시 상승을 타며 2,95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네, 유럽 천연가스는 51.383. 어제 55달러까지 갔다가 확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네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마이너스 1.5. 테슬라 4.8에 5% 넘게 상승하다가 살짝 다시 윗골을 달았는데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렇다고 기술적 반등은 아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는 350달러 이하는 매수 영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아 마이너스 0.4, 아이온큐 마이너스 1.02, 리게티 플러스 0.08, 조비에베이션 2.47,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 3.13, 블랙웰의 블랙웰 200인가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관련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플러스 2.13, ARM 4.64, AMD 마이너스 0.04, 울타베티 마이너스 3.07, 일라인1는 야금야금이나 87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95.61, 4.2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음에 엔비디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TSMC도 오를 줄 알았는데 TSMC는 하락하는 모습, 반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95,650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자, 오늘의 테마는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걸 제가 가져왔는데, 진정한 재건주 투자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냐, 아니면 글로벌 X US 인프라 디벨롭먼트라는 PAV라는 ETF를 사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죠. 네, 재건주가 최근에 핫한 모습이죠. 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개시하겠다. 재건주 테마 수혜가 예상된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개시하는 데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여론도 전쟁의 회의적으로 변한 결과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쟁에 대해서 좀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는 약 5,500억 달러. 이게 상당히 글로벌 곡창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미국 인프라 기업들의 수혜가 가능하다. 돈을 미국이 목숨 걸고 돈과 무기를 댔으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야 되죠. 왜 한국 기업들이 찝장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올까? 의문이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또 그렇지 않으니까. 협상과 관련해 오늘 14일 미네 남부회의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첫 대면 회담이 주목된다. 14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미네 남부회의에서 유럽 나들이를 하는데 이때 아마 푸틴을 만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핵심이죠. 지난번 뉴스에 러시아가 3분의 1의 영토를 달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20% 이상을, 이쪽 소위 말해서 중요한 지역을 동남부 쪽을 다 줘버렸죠. 네, 줘버린 상황에서 국토 면적이 20%가량을 잃었으니까 5분의 1을 잃은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들, 그 다음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대부분 US가,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EU가 두 번째, 그 중에서 Germany, UK, 재팬, 일본도 좀 끼어있네요. 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뭔가를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논리로 안 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네. 이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휴전을 선호하는 게 63%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미국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 그 중에서 PAV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는 글로벌 X US 인프라 스트럭처 ETF로 이것이 좋아 보인다. 해당 ETF는 글로벌 매출이 가장 큰 캐터필러를 비롯해 각종 건설 장비 및 자재 기업들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필요한 전력기기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인프라 ETF지만 유틸리티 업종만 모아놓은 ETF, INFR ETF에 비해서 더 많은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건설, 전력기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PAV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모습이죠. 저도 처음 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우 샘프라 정도는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ETF라도 PAV가 좋다. 그런데 머리 아프죠. 굳이 미국의 ETF까지 살 거 있냐. 한국의 수혜주를 사는 것도 물론 관련은 없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탄력성이 더 좋기 때문에 SG 많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PPY와 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반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있는 주말을 앞두는 한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예상과 달리 뚝심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작은 골디락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해소, 아직까지 한국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서 때리는 것들, 작년에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터진 것들, 정치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곧 대선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네.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발 관세 때리기 피해국 중 가장 타격이 적으며 트럼프발 불확실성 제거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나름 수혜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조선, 방산,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 반도체, 재건산업 등 글로벌 산업군에서 강력한 제조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수혜가 시장에서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보편관세, 상호관세, 다음에 특별관세를 때리겠죠. 이런 식으로 목을 조여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 때리기가 없는 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이 시간이 갈수록 종이 호랑이로 판명될 가능성, 이 염려, 달러 강세를 통해서 물가를 잡고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미국으로 자금이 유도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선순환 프리미엄, 이 선순환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 달러가 서서히 107까지 내려오면서 야금야금 약세를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차익 매물, 단기 리스크 회피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시장이 최고하드는 하나그룹이죠. 네, 하나그룹 한번 봅시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세 명의 아들이죠. 다들 잘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큰 아들은 방산, 항공, 우주, 신재생에너지, 둘째 아들은 금융, 막내 아들은 유통과 로봇으로 가는데 이렇게 된 그룹이 너무 구조가 복잡합니다. 나 이렇게 복잡한 이걸 이제 좀 단순화시키고 서로 구획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업종에서 죄송합니다.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산, 조선, 기계 하나그룹이 좋은 물을 만났다, 때를 만났다. 노를 적고 있는 거죠. 당분간 내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로봇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상승 시마다 이익 실현 차원의 접근을 권한다. 조선업소 상승 시마다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봇과 조선은 이제 식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식상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반면 재건주, 하나그룹주, 삼성전자 관련 HBM 소부장,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주들이 조금 꿈틀꿈틀거리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지구력은 여전히 의문스럽지만 바닥 탈출 노력은 계속되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속 가지고 와야 되죠. 바이오는 봄에 들어오면서 AACR, 아스코 등 여러 중요 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 관련 종목과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제 그 살 빼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전력기기, 인프라기기 등에 대한 지속 보유를 추천하고 있다. LS 일렉트릭 30만 원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데서 LS 일렉트릭, 하나오션은 7만 5천 원 넘어가면서 좀 매도를 했고 로봇도 좀 정리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롭게 뭐가 떠오르나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엔터도 좋아해서 하이브 정도는 좀 담그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주로 반도체 삼성그룹을 좀 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사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제도 680만 주, 70만 주, 81만 주 빨간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 그래서 삼성전자의 바닥 탈출이 봄에 또 새로운 분위기.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뭔가 훈풍이 살짝 부는 것 같고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좀 그래도 부는 것 같고 HBM 관련된 12단이나 이런 것도 6월 정도면은 거의 콜 테스트가 끝날 것 같다는 분위기. 그렇게 수율이라든지 전력 효율이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삼성전자 소부장에 관련된 것들 소켓업체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정보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좋은 종목 얻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즐거운 여러분들의 주말을 응원하며 저는 주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 버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